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대가들이 왜 대체 그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일까요? 하워드 막스, 250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죠.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감히 나와 그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노력을 하지만 그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빌 게이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즈니스 원칙부터 대학 기숙사와 쌍둥선 설계까지 그처럼 폭넓은 사상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모건 하우젤, 여러분 들어보셨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에게 영감을 받았고 그의 연설, 오판의 심리학에서 뻔뻔스럽게 훔쳤다. 자, 마지막으로 워런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광범위한 지식, 놀라운 기억력, 확고한 의견을 보라. 그는 건축적 재능도 뛰어난데 그중 최고의 업적은 바로 버크셔를 설계한 것이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 명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찰리 멍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찰리 멍거에 대한 이야기를 현인들이 칭송하는 현자, 찰리 멍거 바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이 나오세요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뛰어나고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또 깨닫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의 스승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우연찮게 예전부터 이름은 들어봤지만 찰리 멍거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찰리 멍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워런 버핏 씨 회장이고 찰리 멍거가 뭐죠, 여러분? 부회장인데 그거는 단지 어떤 누구의 잘함과 뛰어남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인 워런 버핏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설계하였고 찰리 멍거가 설계하였고 나는 실천을 했을 뿐이다. 도대체 찰리 멍거라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찰리 멍거의 책, 찰리 멍거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찰리 멍거 바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일에 가려진 멍거의 사고 체제.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이 한국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 책을 갖다 발간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설계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멍거라고 얘기했고요. 자신은 실행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평범한 인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버핏이 매일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서 읽는 거는 누구냐면 그 주인공이 바로 하워드 막스인데 이 하워드 막스가 뭐란 얘기를 하냐면 나를 그와 비교하는 것은 큰 영광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찰리 멍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그냥 단편적으로 버핏의 오른팔이다, 버크셔의 2인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 멍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들의 철학, 그의 철학이죠. 그걸 정리한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좀 보니까 저도 이북으로 사서 지금 보고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 그 종이책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그런지 아니면 저작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책의 많은 얘기들 중에서 1인자보다 더 주목받는 2인자, 찰리 멍거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벤자민 그레이엄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많이 익숙하죠. 근데 찰리 멍거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그런데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멍거가 자신의 스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 얘기를 하죠. 버크셔의 설계자다. 그래, 멍거는 실제 위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월가의 가장 큰 투자자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빌 게이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2023년도 99세가 되는 멍거는 이미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인데 이제는 떠났죠. 이제 떠났는데 좀 아쉽지만 100살까지, 거의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의 역할들은 다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멍거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경마와 주식 투자의 성경 비결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그 원리가 있는데, 페리 뮤추얼이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페리 뮤추얼. 이제 시스템을 기억하라는 건데, 이 원리가 뭐냐면,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 기회를 발견할 때까지는 꿈쩍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사례로 2009년도 미국 철도회사인 BNSF를 인수할 때 큰 수익을 거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버핏의 핵심 개념이기도 한 또 이 능력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건들지 마라.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에 4할 타자가 있는데 옛날 타자인데 이 4할 타자는 그 스트라이크 존을 77개로 나눠서 오직 한가운데 들어오는 공만 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4할 때, 그러니까 10번 쓰면은 4번을 출루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출루율, 타자,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책을 쭉 읽다가 느껴진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말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 근데 그 말이 이제 페리 뮤추얼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말이 항상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상 우승을 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가 베팅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수익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의 상태나 그 말들을 꼼꼼히 보다 보면은 우승을 하지 않았지만 우승의 가능성이 있고 우승을 가능할 확률이 높은 말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수익을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페리 뮤추얼 시스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그것 좀 한번 하다가 안 되면 말지 아니면 그거 뭐 그냥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냥 공상적인 개념으로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찰리 먼거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에 대한 애정은 엄청나더라고요. 아침에 한 잔. 코카콜라 아주 그냥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지만 이 코카콜라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또 질레트, 애플, 그의 성공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드는 거죠. 훌륭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꽁초처럼 여기저기 찌질찌질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물론 이제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래가지고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은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훌륭한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훌륭한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말 잘 될 거야. 아니면 우리의 그냥 삶에서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것들. 자, 여러분, 돈과 시간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시간이 소중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투자를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그 시간이 중요하다면 내가 어디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투자하지 마라. 자기 범위 밖에 있는 것은 투자하지 마라. 내가 투자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확실하게 나의 그런 것들이 딱 생겨났을 때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투자들을 하게 돼요. 제가 말하는 투자는 그냥 금융적인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과 시간과 관계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슬렁슬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찰리 먼거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철학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버핏이 2003년도 페트로 차이나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4억 8,800만 달러나 되네요. 그리고 2007년도 전부 매도를 하는데 36억 달러의 수익을 올려요. 투자할 당시만 해도 페트로 차이나 기업의 가치가 경영 효율성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006년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유전들이 발견되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된 거죠. 능력 범위 밖의 확대의 일들을 더 좋은 사례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버크셔의 애플 투자로 2022년 5월 기준으로 지분 가치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버핏이 원유와 기술주에 투자한 것을 두고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던 평소의 지론과는 모순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이 돼서 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먼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버핏이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신호이다.
버핏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기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때 이게 또 찰리 멍거가 얘기하는 다학제적 접근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하나 결정할 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면 오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멍거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격자를 인식 모형, 격자틀 인식 모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죠.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도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양한 도구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그게 연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격자틀 인식 모형입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그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자, 망치,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등 다양한 공구가 있어야 그 공구함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뭔가를 갖다 고칠 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저희 아키아에 가서 뭐 이케아, 아키아 뭐 발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나라마다 이제 뭘 사 왔어요. 근데 그 안에 뭐 기본적인 공구는 들었는데 그냥 보고 그냥 슬쩍 보고 이거 십자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되겠네 하고 십자 드라이버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까 일자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육각 렌치도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많은 생각들, 많은 지식들을 격자틀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걸 나의 생각의 공구함에 넣어놓고 있으라는 거죠. 자, 경제학만 알아가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역사, 심리, 화학, 수학까지 모두 다 알아야 이 투자의 기본 개념들과 자기가 맡겨져 있는 일들을 해결할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여러 종류의 책을 소개할 때 저도 이 이론에 아주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책, 사실 저는 뭐 소설이나 뭐 역사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는 이런 부분들도 읽으면서 또 배워간다는 거죠. 그래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뭐를 덜한다? 실수를 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책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쭉쭉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는데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얘기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판의 심리학이에요. 오판의 심리학은 뭐냐면 멍거는 자타공인 오판의 심리학의 전문가예요. 오판의 심리학이란 뭐냐면 자신의 오류를 점검하고 타인의 사고 체계의 오류를 파악함으로써 터무니없는 실수를 방지하고 투자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서게 한다라는 거죠. 자, 나도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실수를 덜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판을. 그래서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적 토대가 필요하고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면 무턱대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판의 심리학입니다. 1995년 6월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 멍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판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그동안 많은 대가를 치렀다. 오판을 다루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오판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자, 오판을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24가지의 그런 분석한 해결책들이 좀 있어요. 그걸 다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공과 행복의 또 비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근데 찰리 멍거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뒤집어 생각해라. 뒤집어 생각해라.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불행을 보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불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것을 반대로 하면 성공과 행복이 온다는 거죠. 이거는 하버드 웨스트 레이크 스쿨 졸업식 때 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못 믿을 사람이 되고 약속을 지키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당신은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의 항공단에서 기상학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자, 어떤 일을 하냐면 조종사의 이륙을 지원하는 일을 맡았어요. 찰리 멍거가. 근데 많은 조종사를 쉽게 죽이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죽을 거야. 그게 뭐냐면 착빙과 연료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안전하게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 뒤집어서 생각해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뒤집어서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책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책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좀 봐야 될 것들을 하나씩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제 순서를 또 한번 좀 봐야겠죠. 책의 순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자, 이 책에 대한 찬사들, 추천사들이 뭐 엄청난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이 그냥 단지 어떤 투자, 돈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 가격이 잘못 매겨진 베팅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할타자,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경마에 대한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연설문, 명거의 연설문이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기질과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끊임없는 학습, 또 기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질은 뭐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학습은 이제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3장에서는 경제학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과 투자 해가지고 무엇에 투자할 때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판의 심리학,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방법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멍거주의, 그래서 이제 멍거의 돌지구 같은 직설적과 유머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몇 군데 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좀 살펴볼 내용들은요. 요 내용이 괜찮겠네요. 페이지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캘리포니아 공대와 하버드 법학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탁월한 기관의 교육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심리학의 핵심 내용을 나는 오판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원칙은 약 20개이며 상호작용하므로 다소 복잡합니다. 하지만 핵심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USC 경영대학원에서 강연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좋은 대학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생각을 아는 심리학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심리학을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들은 요 또 내용도 좀 좋겠네요. 페이지 130번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살면서 참패해 좌절할 때마다 주저앉아 더 망가져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역경을 겪게 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운 좋은 사람도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멍거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자신의 비문에 남긴 글에서 절대 교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지극히 가난한 절름발이 노예였지만 신의 사랑을 받은 에픽테토스 여기에 잠들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냥 주어진 운명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뭐 불행했지만 뭐 그래도 뭐 그러니까 뭐 사는 거는 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경영대학원 기업 금융 시간의 학생들은 분산 투자야말로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투자의 목적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 20%만 투자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은 기회에 실제로 충분히 투자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라고 제3장 경제학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과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올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올인이라는 얘기. 근데 이 올인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걸 올인하다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저도 기본적인 우리가 뭐 투자의 원칙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찰리 멍거는 뭐냐면 분명하다면 올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유연한 자세 아니면 좀 더 뭐 강인한 자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제학의 6번째 문제점은 다학제적 관점 부족에 포함되는 문제로 심리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극심한 부작용입니다. 여기에서는 매우 단순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내 전문입니다. 여러분이 라스베가스에서 소규모 카지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카지노에서 표준 슬롯머신 50대가 있습니다. 50대 모두 겉모습이 똑같고 기능도 똑같습니다. 배당률도 똑같습니다. 배당률 산정 공식도 똑같으며 당첨 확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기계는 어느 곳에 설치해서 결국 당첨금이 25%를 더 나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이 기계는 무엇이 다를까요? 누가 답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똑같은 상태로 확률을 한다면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책은요,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무엇일까요? 재정적인 안정들, 여러 가지 행복들 막 있죠.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어떤 이것들이 단지 재정에 대한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투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 이북에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임 대표의 책 잇 아웃,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